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늘 퇴사해야 되나 이직해야 되나 5년 후에 내가 여기 없겠지라고 매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성장, 의미, 재미, 인간관계, 돈, 워라밸 6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거 2가지만 꼽아보세요. 뭘 꼽으시겠어요? 6가지 다 만족시키는 회사 이 세상에 없어요. 요새 뭐 유튜브든 뭐 공중파든 보다 보면 가장 핫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네요. 네.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가끔 있으시긴 하겠지만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딱 2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JP모건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을 1대1로 상담만 벌써 4,000명 정도를 하셨습니다. 쉽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직장인 커리어 상담계의 오은영이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만나 뵙게 된 분들이 1대1로 한 4,000명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자본시장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직장이 JP모건이라고 하는 투자은행이기도 했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또 되게 그렇게 일하면서 커리어 사춘기를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맞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검증하고 가면 네. 언론인 중에서도 정말로 가서 좀 상담을 받나요? 많으세요. 기자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네. 조중동 다른 매체에서도 오시고 또 네. 다른 매체들에서 PD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제가 커리어 상담을 하게 될 때는 2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개인에 대한 분석, 회사와 시장에 대한 분석.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잘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디 가서 할 것인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네. 일터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무엇을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같이 말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해요. 시리즈로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어떻게 하면 내 커리어를 잘 쌓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첫 질문으로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되게 막연한 생각이에요. 매일 아침에 퇴사할까? 이 생각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싫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데에서 일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술 마시고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늘 퇴사해야 되나 이직해야 되나 5년 후에 내가 여기 없겠지라고 매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생각이 맞는 건가부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퇴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한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하시고 계실 텐데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나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길의 끝에는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네.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의 열심은 어디로 가는 거지? 회사에서 그거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주변에 보면 막 자기 일하면서 또 잘하는 분들 많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퇴사를 한다거나 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막연하게 드시는데 그렇다면 이럴 때 저희가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 직장에서 1년 정도 더 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무엇이 일 자산으로 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회사를 계속 다닌다. 저희가 2022년에 뵀잖아요. 2023년에 만약에 저를 뵌다라고 하면 나 그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일의 기회의 측면에서 이런 자산들을 쌓게 됐어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보이는 회사인지 아닌지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1년 정도 더 지나서 나이 1살 더 먹고 연봉 찔끔 올라요. 그거 말고는 뻔히 다 보이는 일이다 라고 하면 저의 추천은 사실 나오시는 겁니다. 기자님 어떠세요? 1년 정도 더 있으면 네. 좀 달라질 미래가 보이시나요? 1년 후에요. 기자들은요, 이 부서를 계속적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한 부서에 있다 보면은 한 3, 4년 정도가 있다 보면 꽤 내 경력이 쌓이고 기사도 어느 정도 좀 잘 쓸 수 있겠다 싶을 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2가지 부류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한 부류는 이제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네.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꼭 좀 신기한 분들이 나는 이제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으니까 새로운 분야에 가서 좀 배워볼래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후자 쪽은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나한테 남는 게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측면에서 나에게 남는 게 있어의 측면을 일 자산의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지난주에 제 1대1 세션에 한 6년 차 정도 되시는 분이 찾아왔어요.
해봤어요. 콘텐츠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원래 꿈이 PD가 되고 싶으셨었대요. 이제 준비를 하다가 회사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사실 나의 이런 바램하고 상관없이 인수합병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 많으시겠죠?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인수합병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부서 발령이 내 아예 뜻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어디로 뚝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연봉도 더 주고 데려갈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안 것처럼 이러고 이직을 하셨어요. 이직하고 3개월 만에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더 버텨볼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야 할까요? 라고 하셔서 제가 그분한테 아까 드린 그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년 정도 더 다닌다고 하면 어떤 경험이 나에게 쌓이는 것 같냐라고 여쭤봤는데 아까 제가 잠깐 우리 기자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저 증권사에 10년도 넘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했던 일은 구조화 파생상품 세일즈하고 트레이딩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모니터 12개 놓고 제 옆에 트레이더 모니터 15개였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돈 버는 거거든요. 그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재테크 망하지 않으려면 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이 종목이 잘 오른대 해가지고 하면 망해요. 잠깐 벌지는 몰라도 그것처럼 일도 사실은 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 회사에서는 어떤 것을 나의 일 자산으로 쌓고 싶은지 일단 내 기준이 있어야 보이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내 기준을 또 정해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또 기자님께도 드려볼게요. 네. 여러분들 나는 일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까를 한번 보겠는데요. 성장, 의미, 재미, 인간관계, 돈, 워라밸 6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거 2가지만 꼽아보세요. 뭘 꼽으시겠어요? 기자님 뭘 꼽으시겠어요? 2개만 다 꼽아야 됩니다. 네, 제가 왜 2개만 꼽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냐면 네. 이 6가지 다 만족시키는 회사 이 세상에 없어요. 되게 빠르게 성장하면서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하는데 돈도 많이 벌면서 동료들도 다 좋고 네. 일찍 퇴근해 이런 직장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자님 어떠세요? 와, 이게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요. 재미, 돈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의미와 성장인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까지 성장을 바라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워라밸도 포기할 수 없는데 진짜 어렵네요. 와. 맞아요. 이거 사실 다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우실 텐데 네. 한번 꼭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자님도 일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처음 받아보셨으니까 네. 그러게 점점점점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장이랑 돈을 택했어요. 그럼 나는 성장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돈이에요. 그럼 난 돈 얼마나 있어야지 행복한지 내가 일하는 가치에 합당한 연봉을 지금 받고 있는지 그럼 내가 일하는 가치에 합당한 연봉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증권사에서 일할 때 저는 성장과 돈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그때의 성장이 저의 내적인 성장 이런 것들보다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은 회사를 다녔고 제가 얼마나 빨리 승진하고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지가 저는 저의 성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 사춘기를 사실은 겪게 됐습니다. 뭔가 남들이 보기에 좋은 간판, 센 연봉, 빠른 승진을 하느라고 막 경주마처럼 달렸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도대체 뭐지?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커리어 사춘기를 겪게 됐던 것 같고 돈도 어느 정도의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아야 내가 행복할까 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이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사람의 욕심은 끝간데가 없잖아요. 네. 근데 돈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프가 돈과 행복의 상관 그래프를 봐보면 쭉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좀 멈추는 구간이 생겨요. 연구에 따라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뭐 연봉 4,500이다, 뭐 6,600만 원이다, 뭐 8천만 원 정도다라는 것들이 있긴 한데 숫자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는 항상 정비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셔야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일하는 가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의미와 재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정의하는 바는 얼마나 많은 분들한테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좋은 임팩트를 끼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에게는 의미이고요.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은 저는 새로움의 발견이에요. 우리가 뭐가 재밌어야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미도 여러분들께서 나는 재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하는 거를 재미라고 정의하실 수도 있고, 저처럼 새로움을 발견하는 일을 재미라고 정의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일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인가를 재미로 정의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번 정의해 보시고 지금 내 상태는 어떤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퇴사할까 말까의 결정을 할 때 감정에 휩쓸려서 아 진짜 못 해먹겠네 하고 사표 쓰시면 100% 후회해요. 객관적으로 좀 나하고 토론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뭔가 1년 후의 일 자산, 투자의 관점으로서의 내 일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도 이 6가지의 좀 질문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돈과 제가 재미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1년 후에 그럼 돈은 그만큼 불어나 있을까? 네. 재미는 그때도 계속 있을까? 이제 네. 그거를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거네요.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회사에서 그러면 내가 재미있는 일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또 한번 보셔야 되겠죠. 사실 저는 10년차 미만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회의 토탈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요즘에는 이직이 규모가 큰 회사에서 규모로 작은 회사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변화가 많은 회사에서 변화가 적은 회사로 가죠. 그래서 변화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 실제 문제를 많이 해결해 본 사람들이 그 변화와 문제 해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사실 이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회들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그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말을 이 회사에서 하고 싶을까? 한다고 하면 나한테 무엇이 돌아올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김나희님께 상담을 하러 가면은 저 이직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이제 처음으로 대답하시는 게 좀 이런 부분이겠군요. 네, 맨 처음으로 여쭤보는 게 1년 정도 일을 하신다고 하면 거기서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하는 질문을 드리고요. 일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투자하는 것이 이 일이면 그 투자는 괜찮은가요? 의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와 또 시장을 같이 분석하는 질문들을 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저한테 오셨었던 그 6년 차 분이 콘텐츠 일을 어디에서 하고 계셨냐면 한 제조업계에서 이제 마케팅의 하나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탁기 가전 제품 파는 회사, 청소기 팔고 우리 텔레비전 팔고 막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요즘에는 콘텐츠 마케팅이 또 되게 중요해졌으니까 네. 그런 역량으로 이분을 채용한 거기는 한데, 내가 막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그러면 됐고 우리 이번 달 말까지 영상 20개 찍기로 했으니까 일단 개수 채워. 그래서도 내 일이 별로 여기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편으로는 그 회사에서는 그게 당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여기서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실 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일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렵게 들리시면 우리 회사가 도대체 돈을 어디에서 벌고 있고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핵심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시는 거죠. 아까 그분의 사례로 돌아가 보면 그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핵심이 가전제품 많이 파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콘텐츠가 핵심이 아니고 이 상품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가 좀 달라졌다면, 예를 들어서 리더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는 것에 회사가 열려 있거나 그러면 또 해봤을 텐데 조직 문화 측면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고 계신 일이 그렇게 핵심적인 것에 가깝지 않을 수 있어서 내가 일을 하면서 아주 중심이 되고 싶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거든요. 네. 여러분의 회사는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벌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봤을 때 또 드는 생각은요. 네. 이게 중심이 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회사가 돌아가려면 모두가 중심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는 중심이 아니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다른 회사에 갔을 때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내 역할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런
자괴감도 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앞 질문이 나는 일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부터 한번 정의를 해보셔야 하는 거고요. 어떤 일이든 중요한 일도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일도 있는 거고 중심이 되는 일도 있고 옆에서 잘 서포트를 해야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한 일만 할 수는 없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성장의 관점에서 그리고 일의 의미의 측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보려면 그래서도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보는 게 필요해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분이 오신 적이 있었어요. 반도체 회사 연구원 분이셨거든요. 테스트 공정을 하는 일을 하시는데 아 진짜 너무 그만두고 싶다. 이 일만 한 9년 10년 하셨대요. 근데 너무 지겨워지고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르겠고 돈은 잘 버실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의 1번이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분의 1번은 성장과 의미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너무 그만두고 싶다 하셔서 제가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랑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보시라는 숙제를 드렸어요. 그분한테. 네. 우리 회사가 돈을 어디에서 벌고 주로 비용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한번 봐보시라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비용 측면을 보니까 하고 있는 일이 비용이 엄청 크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본부의 일이. 만약에 우리가 공급하는 반도체에서 사고가 나면 핸드폰 값까지 다 물어주느라고 예비비가 한 4천억이 잡혀 있더래요. 아, 네. 그거 보고 나니까 나 좀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아주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회사의 재무제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회사가 돈 어떻게 벌고 있는지, 이익이 지금 나고 있나? 매출이 지금 돈은 벌고 있는 거 맞아? 네. 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상장사라면 주가 차트, 우리 회사 주가 차트 보신 적 있으세요? 상장사는 아닌데 그래도 네. 그 다트 들어가면은 재무제표랑 감사보고서 사업설명서. 네, 사업설명서 그거는 나오거든요. 네. 가끔 한 3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영업이익은 안 나요 정도 봅니다. 3년에 한 번씩 보시면 안 돼요. 3년에 한 번씩 보면서 나 이 회사 나가야 돼, 이직하고 싶어 이러면 안 되고 네. 제가 또 증권사에 있었으니까요.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 분기마다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는 남의 회사 실적 얼마나 열심히 보세요. 그렇죠. 남의 회사 주가 지금 막 1단위, 분단위로 보고 계실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 회사 주가도 한번 봐보세요. 주가 차트가 1년, 3년, 5년 늘렸을 때 쭉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회사에서는 계속 더 다니실지 생각해 보시라고 해요. 나오는 거를 더 추천하기도 해요. 우리 회사의 사업 설명서, 재무제표를 봤는데 매출이 계속 최근에 줄어들거나 아니면 이익의 흐름이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거기에서 너무 버티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성장하고 싶으니까 지금 저희하고 같이 하고 싶으신 게 기본값이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기본값은 성장이실 텐데 성장하고 싶다면 성장하는 곳에서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성장하는 곳이라는 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원수가 많고 제조회사들 뭐 땡땡전자 4만 명, 땡땡 디스플레이 9만 명, 10만 명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매출과 이익도 그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트렌드, 추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우리 회사의 매출액의 트렌드가 어떤지, 이익의 추이가 어떤지를 봐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회사에서 아까 제가 기회가 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라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숲을 어떻게 봐? 네. 숲은 주가 차트 보시고 사업 설명서 보시고 재무제표 봐보세요. 그러시면서 우리 회사 비즈니스 모델도 한번 봐보시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지금 깔아앉고 있는 배인지 여기에서 뭔가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어요. 깔아앉고 있는 배에서는 나오셔야죠.